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23년 국가직 9급 해설. 저희 화학공학 일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출제 경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 파트별로 보면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유체역학인데, 이 유체역학 부분은 지난 이제 22년도에도 7문제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열전달이 그 다음으로 많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화공학 일반은 앞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앞부분에서 대거 출제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타에 나온 거는 우리 공장 설계 부분 요게 나왔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유형별로 보면은 자, 우리 화학공학 일반은 절반이 계산이죠. 역시 이번에도 계산형이 9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답형 문제도 이제 보시면은 9문제 그리고 단순한기 단답형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난이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보시면 난이도 하가 제일 많아요. 그죠? 11문제 정도로 여기 지금 출제 비율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여기 지금 바뀌었죠? 요게 55%. 요게 그죠? 요게 지금 좀 이상하게 됐네요. 여기 20% 나오고 그죠? 얘가 얼마예요? 20분의 5니까 25% 그죠? 얘가 55%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적혀 있네요. 자,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조금 여러분이 체감하셨기에는 화공학 일반 어려웠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 분명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에는 쉬운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난이도 상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평소에 한 2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상인 게 지금 2배로 4개나 나오다 보니까 문제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많을 것 같고요. 답을 찾기에는 쉬웠지만 일부 지문 중에서는 또 좀 어려운 지문들이 난이도 하에서도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전체적인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난이도 하가 아니고요. 한 중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체감으로는 조금 더 힘든 게 중상 정도로 볼 수가 있다. 왜? 난이도 상인 게 조금 많아서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이 문제의 이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파트 2의 유체역학에서 나왔고, 유형으로는 장답형 문제다. 요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계산형 문제 아니에요? 네, 계산형 문제인데,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장답형에 넣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압력 찾으래요. 근데 지금 압력 단위가 다 다르죠? 그러면은 하나로 통일해야 돼요. 저는 지금 ATM으로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ATM으로 통일을 하려면은 이 ATM하고 어떤 게 같은지 그걸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1기압 1ATM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킬로파스칼이 있는데 우리 파스칼 보면은 자, 요거죠. 파스칼이 우리 101325 파스칼이 1기압하고 같죠. 그래서 우리 파스칼 단위로 바꾸면은 한 10의 5승, 그죠? 1.1, 요 계산할 때는 요 뒷자리까지가 하기 힘드니까 10의 5승 파스칼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PSI는 14.7이죠. 그죠? 14.7 PSI. 그 다음에 여기 토르 나오는데 이 토르 단위는 요거랑 똑같죠. 그죠? 밀리미터 수은주. 그래서 760 토르가 1기압이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1ATM 나왔고요. 2번 볼까요? 자, 2번이 지금 보면은 10kPa이에요. 자, 그럼 파스칼, 킬로파스칼이라는 얘기는 이 킬로가 10의 3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kPa를 우리가 요거를 바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로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 파스칼하고 ATM 관계는요. 자,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지만 이거 원래 뭐 엄밀히 얘기하면 1.01 곱하기 10의 5승인데 그냥 10의 5승 파스칼하고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대략.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얼마예요? 네, 0.1 ATM이 되겠네요. 3번은요, PSI죠? 자, 그러면은 30이고요. 30이고, 14.7 PSI가 1ATM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보세요. 14.7을 거의 한 15로 보시면, 그죠?
15분의 30%니까 거의 얼마예요? 네, EATM 비슷해지죠. 2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380 토르입니다. 자, 380 토르는 ATM으로 바꾸면 1ATM이 네, 760 토르랑 같으니까 이거 하면 0.5죠. 그죠? 0.5 ATM.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일 낮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0.1.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바로 공정제역. 공정제역 아니고 공장 설계죠. 그죠? 공정 설계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자, 지금 공정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비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총 생산 비용은 생산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고정 비용은 일정하다 그랬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요 비용, 고정 비용, 변동 비용 요거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요, 지금 어떤 판매량하고 여기를 이제 Y축 금액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일단 고정 비용은 이 생산량, 그죠? 생산 혹은 여기가 생산량이라고 상관없어요. 생산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게 고정 비용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이게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변동 비용 혹은 가변 비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총 생산 비용, 요거는 이 가변 비용에다가 고정 비용을 합친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가변 비용은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총 생산 비용은 요 고정 비용부터 시작해서 쭉 비례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서로 평행하게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또 뭐가 있냐? 매출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우리가 버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총 생산 비용은 이건 지출이죠. 그죠? 지출. 우리가 생산하면서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순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매출액에서 매출액이 있으면 당연히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 매출액과 요 총 생산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랑 이익이 어때요? 서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매출액은 판매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액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 손익분기점 앞에는 뭐가 더 커요? 지출이 훨씬 더 커요. 그죠? 여기 보세요. 매출액보다 지출이 총 생산 비용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가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손실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 이제 매출이 이제 총 생산 비용보다 더 많아지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 손익분기점부터는 이제 순이익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장사를 잘하려면 돈을 아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팔아야 된다. 그죠? 판매량이 더 커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보면은 총 생산 비용은 생산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죠? 고정 비용은 일정해요. 맞죠? 2번 총 생산 비용과 총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최적의 생산 속도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것보다 높아야 된다. 맞죠? 손익분기점보다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야, 그죠? 이때가 순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맞네요. 4번 순이익은 총 수입에서 총 생산 비용을 뺀 값이다. 아, 이게 틀렸어요. 순이익이 뭐냐면 여기서 하나를 더 고려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생산 비용 빼고 여기 하나를 더 고려해 주는데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당근마켓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처음 이 제품을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는 얘가 값어치가 100이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얘가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 팔 때는 얘 값어치가 처음에 샀을 때는 100만 원이었지만 지금 내가 팔 때는 3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니까는 요 제품 구매했을 때 혹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수가 지나면서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산한 게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었으니까 그거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감가상각비까지 고려해줘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고정비용, 변동비용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요거 뭐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환류비가 나왔어요. 자, 우리 환류비가 무한대일 때네요. 그러니까 전환류 얘기를 하네요. 환류비가 무한대일 때가 우리 전환류, 그죠? 전환류 설명을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유출액이 전부 탑으로 환류되어 제품의 생산이 없는 상태가 된다. 자, 우리 환류비라는 거는 유출액보다 환류액 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가야 되는 거, 유출액이 나가는 건데 그 나가는 거를 안 나가고 전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품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2번 두 조작선이 XY 선도에서 기울기가 1인 대각선과 일치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여기 요 정유선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요 정유선 기울기가 XY 선도하고 같더라.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같은 거예요. 그죠? 두 조작선이 농축부 조작선이 이렇게, 탈구부 조작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기울기가 1이에요. 맞고요. 일단 단수는 최소가 되죠. 그죠? 자, 우리 요거 이제 환류비가 우리 무한대일 때 요걸 우리가 전환류라고 하죠. 지금 경우.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단수는 최대가 되고 이제 환류비가 이제 최소일 때, 환류비가 거의 0에 가까울 때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제 최소 환류비. 요때가 단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반대죠. 제가 지금 이걸 반대로 썼네요. 단수는 여기 반대예요. 최소가 되고 요때가 최대가 되죠. 그죠? 자, 요거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최대가 아니고 최소, 단수는 최소가 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환류일 때 단수 최소, 그죠? 최소 환류일 때 단수 최대 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구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자, 4번 요 문제도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그죠? 우리 뭐예요? 바로 수조. 물 담겨 있고 여기 지금 욕조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배출되는 유속이 28m/s란 얘기예요. 근데 이 수면 높이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우리 H라고 하면은 이 수심의 높이가 얼마냐 그랬네요. 자, 요거 여러분 요 조건일 때 우리 유속, 그죠? 우리 베르누이 정리 이용을 하면은 요게 EGH죠. 루트 EGH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 H를 구하니까 지금 U를 어디에 28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G는 얼마래요? 중력가속도 9.8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 루트를 없애려면은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8 곱하기 28은 2 곱하기 9.8 H 이렇게 되네요. 그럼 H는 2 곱하기 9.8분의 28 곱하기 28.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죠? 자, 그럼 요거 약분 한번 해볼까요? 네, 14 되고요. 자, 요것도 약분 한번 해봅시다. 자, 9.8이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2로 하면은 4.9. 요것도 2로 약분하면 14. 7의 배수네요, 그죠? 그러면 0.7, 7로 나누면 2,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4 곱하기 2 곱하기 10 나누기 7. 요것도 약분, 그죠? 그러니까 얼마? 40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U는 루트 GH. 이 공식 이용하는 게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네, 하가 되네요. 자, 5번 봅시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죠? 우리 무차원수가 나왔는데, 무차원수가 지금 5번, 6번 연달아서 나왔죠? 자, 보시면 1번 경계층 이론에 따르면 프란들 수가 1보다 클 때 운동량 확산 계수가 열확산 계수보다 크다 그랬는데 우리 프란들 수 그러면 요거예요. 열확산 계수분의 운동량 계수예요.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보다 분자가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 확산 계수가 열확산 계수보다 크면 당연히 1보다 클 거니까 요거 맞고요. 일단 2번 볼게요.
측류에서 강제대류 열악산에서 이제 이게 뭐예요? 너셀수가 레이놀드수와 프란들수의 함수로 나타낸다 그랬는데, 자, 요 너셀수 같은 경우에는 강제대류일 때, 그죠? 뭐 너셀수, 누셀수. 자, 여기 보시면 레이놀드와 프란들수. 그다음 자연들일 때 그라소프스와 그다음에 프란들수. 그죠? 측류일 때는 우리 L분의 D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요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요거 외울 때 강레프, 자그프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강레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자, 요거 페클레 혹은 피클레 수가 아주 크면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무시할 수 있다. 자, 페클레 수. 그러면은 이게 고체 전도, 그죠? 전도 열전달에 대한 대류 열전달에 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무슨 말이에요? 전도는 비중이 작고 대류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4번 보면은, 네, 너셀수는 대류분의 전도 열전달이 아니고, 이게 바뀌었죠. 그죠? 요게 대류고, 요게 전도.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을 찾기에는 여러분 솔직히 좀 쉬워요. 그죠? 우리 누셀수, 너셀수만 알면은 찾지만 나머지 이제 것들도 다 우리 봐줘야 되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요게 난이도 저는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슈미트수, 프란들수, 셔우드수. 그죠? 지금 여기 오일로수 요 네 가지가 나왔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나오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1번 슈미트수는 운동량 분자 확산도와 물질의 분자 확산도 간의 비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슈미트수, 아이고. 자, 요거 슈미트수 같은 경우에는 요게 분자 확산도, 네, 우리 동점도. 근데 이게 동점도라는 게 운동량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 확산도와 운동량의 분자 확산도 간의 비를 나타낸 거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슈미트수는 열 전달에 프란들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자, 여기 지금 물질 전달에 관련된 거. 열 전달에 대응되는 게 있는데, 자, 이 슈미트수하고 대응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프란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셔우드수에 대응되는 게 바로 너셀수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 짝꿍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2번도 맞고요. 3번 셔우드수는 분자 물질 저항과 유체 대류 물질 저항의 비를 나타낸다. 네, 분자 물질 저항 분의 네, 대류 물질 저항. 요게 맞아요. 그 다음에 셔우드수에 대응되는 게 제가 누셀수라 그랬죠. 그죠? 너셀수, 오일러수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오일러수는 뭐냐 그러면 우리 관성력분의 압력비고요. 요거랑 이제 좀 대응되는 거 보면 우리 프루두스 그러면은 요게 관성력분의 유체 흐름에서 중력에 비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압력 들어가는 거 이제 우리 관수로 같은 거 있죠. 압력이 들어가니까 관수로에서는 오일러수를 쓴다면은 이제 개수로 뚜껑 열려 있는 개수로에서는 우리 프루두스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요걸로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관 입구에서부터 경계층이 관 중심에 도달해서 완전 발달 흐름이 되기까지의 길이가 이제 전이 길이, 정의가 나왔죠? 전이 길이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측류일 때, 난류일 때,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 측류랑 이것도 우리 살펴봤죠? 측류, 난류, 전이 길이 뭐에 이제 관련이 있냐? 그러면은 측류 전이 길이가 요거예요. 0.05 레이놀드 수 곱하기 직경입니다. 자, 그럼 1번 측류의 전이 길이는 관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보니까 지름의 제곱이 아니고 지름에 비례하는데 틀렸네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레이놀드 수가요. 뭐예요? 레이놀드 수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이놀드스의 직경이 하나 들어가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 측류에서의 전위 길이 다시 쓰면 0.05 곱하기 점도, 그 다음에 밀도, 속도, 직경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직경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충류의 경우 전위 길이는 유체 점도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하죠. 왜? 모에 있는 거랑은 반비례하고 분자에 있는 거랑은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 2번 맞네요. 3번 보겠습니다. 유입되는 유체가 난류이고 관내부 유속이 인계 유속보다 크면 전위 길이는 레이놀드 수의 2분의 1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난류가 되면 레이놀드 수랑 상관이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직경이 딱 주어지면 어때요? 40에서 50 이게 값이 그냥 딱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리고 4번 보면은 충류의 경우 속도가 빠르면 전위 길이는 길어진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속도가 길면은 그죠? 이게 흐름이 완전 발달될 때까지의 속도가 빠르니까 길이는, 그러니까 거리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 길이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속도 곱하기 시간. 그죠? 속도가 빠르면 같은 시간당 전위 길이는 더 빨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4번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요 문제 그죠? 신유형 문제, 새로 나온 문제고, 이 문제 좀 힘든 문제. 그죠? 우리 적분해야 되죠. 자, 보시면은요, 지금 평판 2에 어떤 평판이 있어요. 자, 이 평판이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국소 열전달 계수값이 x제곱,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요거래요. 그리고 이 평판 입구에서 출구까지 평균 열전달 계수, 요 값이 평균 열전달 계수 값은 12가 된대요. 이때 평판 총 길이 L, 라지 L이라고 해볼까요? 자, 요건 얼마냐? 그죠? 자, 지금 나온 거는 국소 열전달 계수, 평균 열전달 계수,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 요거예요. 평균 열전달 계수 곱하기 전체 길이가 이제 이 국소 열전달 계수를 길이로 뭐 한 거예요? 적분한 거랑 같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길이가 지금 우리 x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x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구하는 값은 평균 열전달 계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얼마래요? 이 국소 열전달 계수 값이 x제곱이래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 적분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길이가 0에서부터 L까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0에서 L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네요. 자, 요거 적분하면 얼마가 되죠? 네, 3분의 1 x 세제곱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얼마예요? L분의 1 곱하기 3분의 L의 세제곱 하니까 계산하면 3분의 L의 제곱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평균 열전달 계수값이 12래요. 그럼 우리 구하는 거니 전체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L제곱은 36이니까 36은 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L은 네, 6. 그래서 총 길이는 6m가 되겠습니다. 6m가 되네요. 자, 9번 봅시다. 자, 물질 이송 처리에 사용하는 장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찾기에는 조금 쉬운 것 같은데 좀 힘든 것 같았어요. 요거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그죠? 지문이 몇 개 힘들죠? 1번 볼게요. 왕복 펌프는 기계의 회전 운동으로 유체를 정반으로 수송하는 펌프. 회전 운동으로 수송하는 펌프는 회전식 펌프죠. 왕복 펌프 그러면은 피스톤의 왕복 운동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왕복 펌프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오리피스가 압력차. 그죠? 그 다음에 로타미터가 면적. 그죠? 바뀌었죠. 자, 그리고, 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죠? 4번이 정답인데, 요거 3번 지문. 자, 압축기 효율이 등원율이 등 엔트로피 효율보다 높다 그랬는데, 요게 낮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 지문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요건 그냥 낮다라고 봐주시고 가시고요.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이게 스팀 제트 이젝터는 진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용한다 그랬는데 스팀 그러면은 수증기 들어갈 거고 제트 그러면 뭐 제트기류 같은 거 쓸 거고 그죠? 엄청 세게. 이젝터 그럼 이젝터가 뭐예요? 이게 압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없애서 진공 상태로, 그죠? 압력을 줄여서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거 이게 맞습니다. 이젝터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젝터가 압력 줄이거나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얘기한다는 걸 알면은 이게 4번은 쉽게 답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0번 볼게요. 자, 다중효용과 증발기를 조작할 때 각 효용관마다 펌프 시설을 필요로 하는 급액 방식은 그랬습니다. 펌프라는 거는요, 뭔가 이제 에너지가 한마디로 이제 두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우리가 억지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다중효용과 증발기에서 효용각마다 뭘 해줘야 되면 물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다시 되돌리니까 이게 뭐예요? 역류식급액. 그래서 요거는 1번 정답입니다. 자, 11번. 자, 요즘 이런 겉보기 밀도, 분체의 겉보기 밀도, 공급률, 진밀도 요거 최근 이제 몇 년간 계속 물어보는,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은 이미 여러분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정육면체예요. 모서리 길이가 10cm, 정육면체니까 다 똑같겠죠? 그리고 입자 밀도가 지금 입자 밀도라는 건 입자만의 밀도, 진밀도, 그죠? 요게 바로 2000kg per 큐빅미터래요. 자, 그리고 이 용기에 채워진 분체의 질량이, 그죠? 입자 질량이 얼마냐면은 300g이래요. 그럼 겉보기 밀도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진밀도라는 거는요, 입자만의 부피, 그래서 입자만의 질량 혹은 중량, 비예요. 그럼 겉보기 밀도는 이 분체 전체에 공급 고려하지 않고, 그죠? 공급 포함한 분체 전체 부피에서 입자 자체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체 전체 부피는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10cm의 세제곱. 이게 입자 를 포함해서 분체 전체, 그죠? 부피가 되고, 그 용기 부피가 되는 거고, 이거분의 300g이래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이 진밀도는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단위 환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램은 킬로그램으로, 센티미터는 미터로, 1미터가 100cm죠. 요거에 3승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숫자만 보면 300 곱하기 10의 6승, 여기는 10의 3승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얼마예요? 10의 3승, 여기도 10의 3승, 그죠? 그러면 300, 그죠?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1번이네요. 12번 봅시다. 자, 점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이것도 여러분 꼭 맞춰야 되는 문제, 그죠? 자, 점도 그러면은, 자, 온도 올라가면, 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액체는 제가 식용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프라이팬에 식용유 넣고, 네, 온도 높이면은 잘 흘러가요. 점도가 줄어드니까, 그죠? 온도 올라갈수록 점도는 줄어들고, 기체는 반대라 그랬죠? 동점도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액체는 감소, 기체는 증가. 맞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수 슬러지 같이 인계 전달 능력 이상이 돼야 비로소 흐르기 시작하는 거, 이거 뭐예요? 빙앱 유체죠, 그죠? 자, 보시면은, 요 그림 보시면은, 자, 우리 요게 뉴턴 유체잖아요, 그죠? 뉴턴 유체고, 빙앱
빙액 유체 그럼 뭐예요? 유톤 유체랑 똑같이 기울기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항복적 이상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유사 가소성, 의소성 기체는 이건 뭐예요? 점점점 속도 9배 증가하면서 전달능력 증가율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흐르기 힘든 거,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틀렸죠. 빙액 유체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점도 1 센티포화주는 10의 3승 파스칼 세크랑 같다 그랬는데 우리 점도 단위 보시면 1포화즈가 0.1 파스칼 세크랑 같아요. 그러면 센티포화즈면은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 센티포화즈는 100분의 1 포화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네,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크랑 같겠죠? 요거 3번은 맞고요. 4번 볼게요. 20도씨 물의 정도가 약 1 센티포화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른 것도 봤잖아요. 물의 점도 0도씨에서 보면 1.79, 그죠? 100도씨에서 0.28, 20도씨에서 1cm/h 정도 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수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13번 봅시다. 자, 이성분계 증류 평형 상태래요. 고정되어야 하는 독립적 세기 변수수. 이게 뭐예요? 자유도 묻는 거죠. 자, 자유도 공식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보면은 이성분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액체에 지금 A, B 성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체로 증류되고, 그 다음 평형이니까 또 증발된 거 다시 응축도 되고, 이렇게 기체랑 액체가 서로 공존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C는 뭐예요? 온도 압력분, 여기 C는 화학적 수죠. A, B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C가 2가 되고, 그다음에 상이 지금 기체, 액체 두 개 있죠. 그래서 2가 되고, 나머지는 반응 이런 거 없고 평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2 더하기 2 빼기 2니까 자유도는 네,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네요. 14번. 하겐, 포화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유톤 유체, 비압축성 유톤 유체고요. 자, 정상 상태 측류 흐름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내측 벽면에서 유체 속도를 0으로 한 노슬립 조건을 적용한다. 요거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자, 그죠? 우리 유체 속도 보면 여기서 0이죠? 그죠? 0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관 중심에서 가장 유속이 최대가 되는 거. 마찰력은 반대죠. 관 중심에서 0이 되고 이제 벽면으로 가면은 마찰력 최대가 되고. 그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 3번 보면 점도가 2배가 되면 평균 유속은 2분의 1배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하겐 포화젤 식을 보면은 요거 보시면 우리 마찰 손실 요게 다른 조건 다 일정하다고 보면은요. 마찰 손실도 일정하다라고 보면은 요 식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유속하고 유하고 그다음에 우리 점도, 그죠? 점도가 서로 지금 하나가 만약에 점도가 2배가 된다.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2배로 2분의 1로 감소해야 일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은 요거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볼게요. 원통형 관 중심에서 유속은 평균 유속의 4배와 같다. 관 중심 유속이 최대 유속이죠. 그죠? 그럼 최대 유속하고 평균 유속 관계는요? 네, 최대 유속의 절반이 평균 유속하고 같아요. 그러니까는 4배가 아니고 2배가 맞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요 3번 지문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때요? 4번이 확실히 답이니까 답 찾기에는 좋았지만 그죠? 3번 지문이 조금 힘든 지문이었습니다. 15번 볼까요? 동일한 재질의 벽을 두 겹으로 쌓아서 평평한 가열로 벽을 축조하였다. 가열로 내부의 온도는 650, 가열로 외부의 온도는 50도로 유지되고 벽 전도도 값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층의 두께가 각각 0.1, 두 겹 벽층 사이에 접촉 불량으로 접촉 저항이 생겼대요. 그럼 단위 면적당 열 손실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거 여러 개 벽, 그러니까 두 개의 벽이니까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죠? 자, 여기 열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가 내부 가열로가 650도씨, 그죠? 외부 온도가 50도씨래요. 그리고 원래 벽의 열 전도도 값은 K 값이 1.0이고, 그죠? 여기 지금 두께가 길이가 그죠? 0.1,
0.1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 접촉 불량으로 그죠? 저항이 0.2가 생겼대요. 이때 단위 면적도 열 손실량 그랬으니까 네, Q4A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우리 여러 벽면에서 Q4A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 델타 T고 밑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저항을 다 더한 거 분의 델타 T인데 이 저항값이라는 게 뭐 분의 뭐예요? 바로 네, 우리 저항값이라는 게 요게 K분의 L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요거 가지고 우리 한번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저항을 우리 요걸로 나타내보면 첫 번째 요 1번 벽, 2번 벽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접촉 불량 때문에 생기는 열저항이 있죠? 자, 1번 벽은 우리 K분의 L 했더니 1.0분의 0.1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벽도 얼마예요? 1.0분의 0.1 이렇게 되고 자, 요 저항, 요 사이에 접촉 저항 값이 0.2예요. 그죠? 그러면 델타 T는요. 네, 650에서 50도씩 빼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원래 도시인데 여러분, 우리 도시랑 켈빈은 1도 올라가는 거, 1켈빈 올라가는 거, 1도 올라가는 거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켈빈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숫자만 적으니까. 단위 맞춰보시면 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600이고요. 요거는 1분의 0.1이잖아요. 그러니까 10 더하기 10이 아니죠. 0.1이죠. 0.1 더하기 0.1 더하기 0.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0.4분의 600 그러면 얘는 4분의 6000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1, 5, 1500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컨셉 잡기가. 그래서 이거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자, 1차 비가역 균일계예요. 1차 비가역이고 지금 보니까 연속 교반 탱크, 그러니까 CSTR입니다. 자, 요때 부피가 V래요. 그리고 지금 반응기 입구에서 자, 여기 반응기가 있으면 반응기 부피가 V고 CSTR이고 자, 지금 공급되는 A의 농도가 요걸 제가 CA0가 갈게요. 요게 1.2. 그죠? 그리고 출구 농도 나갈 때는 CA 값이 0.4래요. 자, 요걸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 이번에는 같은 반응물을 가지고 부피가 절반인 두 개의 연속 교반 탱크 반응기를 직렬로 연결을 했대요. 이때 두 번째 반응기 출구에서의 CA 농도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 경우 지금 CSTR인데 자, 정용이죠. 그죠? 부피 일정하니까. 그리고 1차 비가역 균일계예요. 자, 그러면 정용 비가역 반응에서 이제 CSTR 우리 공간 시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차 반응이니까 요 1차 반응은 얼마예요? KCA니까 요 마이너스 RA를 KCA로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요거는 우리 이론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죠? 정리를 쭉 하면은 요 식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는 요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에 어떻게 변했냐면 이 부피가 같은 걸 두 개로 나눠서 지금 2분의 1 V, 2분의 1 V로 첫 번째 반응기, 두 번째 반응기 지금 직렬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농도를 CA0라고 하면 여기 첫 번째 반응기 나올 때 붙이지 말고 제가 띄어서 해볼게요. 두 번째 반응기, 첫 번째 반응기 나오는 농도를 제가 CA1이라고 그러고 이 CA1이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반응기 나가면 나오는 농도를 제가 CA2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CA2가 됩니다. 그죠?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는 요거 이용할 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타우 이용을 할 겁니다. 자, 타우로 이용해서 구할 텐데요. 첫 번째 경우로 볼게요.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를 봤더니 타우 값이 얼마예요? 지금 K, CA. 지금 나와 있는 거는 CA 제로랑 CA가 나와 있으니까 요 식을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K, CA 분의 CA 제로 빼기 CA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CA가 얼마고 CA 제로가 1점이고 CA가 0.4래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요거 계산하니까 0.8. 하면은 K분의 2네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로 가면은 지금 보세요. 부피가 2배로 줄었어요. 부피가 2분의 1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반응조 하나에 부피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모두 이 첫 번째 반응기의 공간 시간도 2배로 2분의 1로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반응기의 공간 시간은 얼마가 돼요? K분의 1이 돼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그죠? 부피가 똑같이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K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첫 번째 반응기에서 보면은 들어갈 때 농도는 CA0고 나올 때 농도는 CA1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CA1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 CA 제로 값은 알아요. 얼마예요? 1.2.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빼기가 아니고 곱하기죠. 그죠?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CA0 1.2예요. 그럼 여기 K 같으니까. 그러면은 CA1은 CA0 빼기 CA1 하니까 요게 근데 1.2야. 얼마예요? CA1은 여기서 계산하면 0.6이에요. 그죠?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죠? 왜 그래요? CA1이 2분의 1 CA0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은 동일하게 2번에서도 원래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K, CA2분의 CA1 빼기 CA2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CA2도 2분의 1 CA1이 되는 거야. 그럼 CA1이 얼마였어요? 0.6이었으니까 CA2는 0.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2에서 절반 줄어서 0.6 되고 또 얼마? 0.3 되고 절반씩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0.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공식은 요거고, 그죠? 우리 정용 비가역 반응 CSTR에서 공간시간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금 이 두 가지 경우로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직렬 연결하면은 이렇게 농도가 확확 주네요. 그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꼭 맞추셔야 되죠. 그죠? A, B가 반응해서 CD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자, 반응 종료 시 한계 반응률의 전하율이 얼마래요? 50%래요. 그죠? 이때 C의 몰 분율은 그랬습니다. 자, 초기 반응기에서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40몰 퍼센트 A, 그 다음에 50몰% B, 그죠? B 및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물질이 10% 있대요.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 A가 40%, 그죠? B가 50%, 그 다음에 비활성 물질 I가 10% 존재한대요. 그럼 얘는 항상 있겠죠? 안 없어져요. 왜? 비활성이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뭐 가정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전체 100몰이었다고 보자고요. 이건 가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40몰, 얘는 50몰, 얘는 10몰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40 있고 50 있었어요. 그러면 반응을 하는데 전하율이 얼마래요? 50%래요. 자, A, B 중에 50% 그 한계시각 누구죠? A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절반이니까. 그죠? 40의 절반. 20이 반응을 하죠. 그럼 얘도 20 반응하고.
그죠? 1대1이니까 C 20 생기고 D 20 생기고. 그러면은 나중에 남는 거 보니까 A는 40에서 20을 뺐더니 20 남고 B는 30 남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C의 몰 분율을 구하니까 C의 몰 분율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몰 분율 중에 이 C의 전체 몰수 중에 C의 몰수 이렇게 계산을 하죠. 전체 몰수 얼마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 얘네들 하고 요거 10 합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얼마예요? 20, 30, 20, 20, 10 하니까 100 나오네요. 그죠? 분의 C는 20이죠? 그러면 100분의 20이니까 0.2. 그죠?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고정비 물어봤어요. 자, 고정비용, 변동비용. 고정비라는 거는 생산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거. 그죠? 그리고 변동비용은 생산량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 문제 나온다고 아까 제가 2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나왔네요. 그죠? 자, 보면은 원료비는 당연히 생산 많이 하면 원료도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변동비에 들어가요. 근데 얼마를 생산할 때 임대해야 되죠. 재산세 내야 되죠. 보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이중간 열교환기 사용해서 난방수를, 자, 질량 요소 나왔고요. 자, 온도는 20에서 70도씨까지 가열을 한대요. 이때 총괄 열 전달 계수 나와 있고, 열 전달 면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대수 평균 온도차는 그랬습니다. 자, 물의 비열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 공식 이용하면 되죠. 우리 보시면은, 우리 Q는 여기 비열 나오니까, C, M, 델타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총괄 열 전달 계수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U, 라지로 써야 되죠? 총괄 열 전달 계수니까 U, A, 델타 T인데 요게 대수 평균, 그죠? 대수 평균 이런 식으로 요거 대수 평균 온도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주어져 있는 거는 물의 비열 CP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질량 유속 나오죠. 그죠? 질량 유속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CP, 그 다음에 델타 T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총괄 열 전달 계수 U 값이 여기 나왔네요. 그 다음에 면적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대입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TLM은 자, 물의 비열 4kJ per kg 켈빈 그죠? 곱하기 자, M 1.5kg per sec 델타 T 70 빼기 20도씨. 자, 근데 도시나 켈빈이랑 단위 똑같이 수여도 상관없죠. 그죠? 도수가 1도 올라가는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켈빈으로 바꿨고요. 어차피, 그죠? 우리 도시는 여기 273만 더해주면 켈빈 되는 건데 똑같잖아요. 그죠? 빼주는 거니까. 자, 여기에 이제 우리 U랑 A랑 나눠줄게요. U가 얼마인가요? 600와트. per 미터 제곱 켈빈 거꾸로 넣으니까 그죠? 이항하면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적이 5미터 제곱입니다. 자, 단위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킬로줄인데 여기 와트 같은 경우에는 와트는 1초에 몇 줄 일하냐 이거잖아요. 와트는 줄 퍼 세크죠. 그래서 여기 킬로줄을 이거를 킬로줄을 줄로 바꿀게요. 그죠? 그러면 단위 한번 우리 없애봅시다. 단위 하나 해볼게요. 킬로그램, 킬로그램. 켈빈, 켈빈. 그죠? 그 다음에 미터, 미터. 없어졌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와트가 있고
여기 줄 퍼 세크가 있네요. 네. 단위 없어져요. 그죠? 그럼 켈빈만 남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되나요? 계산하시면 4,000 숫자만 적어봅시다. 4,000 곱하기 1.5 곱하기 50 나누기 600 곱하기 5. 자, 5 약분하면 0.3. 자, 요거 약분해서 3. 그죠? 자, 요거 약분하고요. 6하고 3하고 약분하고 2랑 40이랑 약분하고. 그럼 얼마 나와요? 네, 100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확산계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확산계수 단위 미터 제곱 퍼 세크라는 거, 요거 우리 요 미터 제곱 퍼 세크, 그러니까 L의 제곱 퍼 T, 요 차원 가지는 거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자, 요거 항상 매번 나오는 건데 어떤 거였나요? 동점도, 그 다음에 확산계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열확산도,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확산계수, 확산도 요거 맞죠? 그죠? 단위 요거 맞습니다. 요 차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기체상 확산계수는 전체 압력이 비례한다 그랬는데 요거 중요하죠? 기체상 확산계수는요, 절대 온도의 1.5, 그러니까 2분의 3승에 비례하고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요. 분자량에는 2분의 1승, 즉 0.5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중요하니까 요거 꼭 암기하셔야 될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압력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 봤더니 절대 온도에 1.5승, 그러니까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 맞고요. 4번 보니까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이 확산계수가 분자량의 0.5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어때요? 분자량이 증가하면 반비례하니까 확산계수는 감소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9가지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